안녕하십니까. 파이터청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평등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60 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평등경제 개념을 얘기했습니다. 이 평등경제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상당히 아주 듣기에는 좋게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. 과연 그러면 현 정부가 들어서서 이 평등 경제를 얼마나 시행했는지, 얼마나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등 경제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 타당하다고 봅니다. 근데 실제 쭉 데이터를 보니까 평등 경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을 갖다 크게 초래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평등 경제를 얼마나 추진해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평등 경제를 60 민주항쟁 33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.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평등 경제를 얘기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 과연 실질적 데이터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등 경제를 살펴볼 때 우선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청와대 참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료는 작년 12월 달에 언론에 배포된 자료입니다. 경실련에서 대통령 비서실 재산을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1위부터 10위가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2017년 1월 달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 대비해서 2019년 11월 달 가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. 자, 1위는 보시면 이제 중소벤처비서관이 13.8억 원이 증가했고, 2위는 이제 국정홍보비서관이 11.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그 다음에 4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가 되겠죠. 이 장하성 씨는 10.7억 원이 증가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가격과 가격의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맡고 있던 그런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보면 10.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타 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증가했는데요. 이 10명에 대한 이제 평균적인 증가액을 보면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전체 청와대 참모 즉 65명의 이제 증가액을 보면 3.2억 원이 다 증가했습니다. 10억 원도 엄청난 금액이 증가했지만 3억 원도 엄청난 증가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? 이 청와대 참모가 이 솔선수범 했다고 봅니까? 자기네들이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즉 소득 불평등이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자료인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경제 전체의 이 평등 경제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경제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경제 주체는 민간 부분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. 민간 부분은 다시 가계와 기업으로 나눠지겠죠. 이 가계는 이제 상위 20% 가계와 하위 20% 가계를 비교하면 얼마나 이 평등 경제가 이루어졌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.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얼마나 평등 경제가 이루어졌는지 두 기업 간의 어떤 실적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하고 정부 부분에 어느 정도 평등 경제가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계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가계 부분에 이제 상위 20%와 하위 20% 소득의 어떤 얼만큼 그 소득 격차가 벌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상위 20% 소득 상위 20%의 가구와 하위 20% 가구를
비교한 건데 상위 20%를 하위 20%로 나눈 것이 바로 5분위 비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위 20% 가계와 하위 20% 가계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,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요. 자, 분기별로 보시면, 자,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이제 현 정부 들어서입니다. 보시면, 2018년도에 1분기에 5.95로, 가장 지금 나온 그 연도별 나온 데이터 중에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높은 것이 이제 2019년 5.8로서 두 번째 높습니다.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,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1분기에 상위 20% 가구와 하위 20% 가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2분기입니다. 2분기를 보시면 2분기도 역시 2018년도에 그 값이 5.23이고 2019년도에 5.3으로 2019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시면 것처럼 아예 5점대를 넘지 않고 4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2분기도 역시 현 정부 들어서 상위 20% 가구와 하위 20%의 소득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3분기를 보시면 3분기도 역시나 2018년도가 가장 높은데요. 바로 5.52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2019년도 5.37로서 역시 3분기에도 2분기와 동일하게 현 정부 들어서 상위 20% 가계와 하위 20% 가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분기를 보시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4분기에는 더 극렬하게 나타납니다. 4분기에는 2018년도에 그 값이 5.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이제 2019년도 5.26인데 4분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값이 4점대였습니다. 그래서 4분기에도 현 정부 들어서 상위 20% 가계와 하위 20% 가계의 소득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가계 부분에서 평등 경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기업 부분에서 평등 경제가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그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간색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죠. 이제 파란색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보시면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이제 2013년도에 그 값이 1.4배죠. 즉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보다 1.4배 높았습니다. 자, 그렇더니 조금씩 오르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그 값이 2점대로 들어섰습니다. 즉 2018년도에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.1 값이 2.1이었습니다. 즉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보다 2.1배 더 크다는 거죠. 그래서 2018년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영업이익률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부분에서도 평등 경제가 현 정부 들어서 더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민간 부분하고 정부 부분의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이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 간의 어떤 평등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그래프는 민간 및 정부의 최종 소비 지출 변화율입니다. 즉 민간하고 정부의 그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율을 보여줍니다. 자,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고, 그래서 점선 좌측으로는 이제 쉽게 박근혜 정부, 점선 우측으로는 현 정부로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빨간색은 이제 정부 것이고, 파란색이 이제 민간 것입니다. 자, 보시면,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, 민간 부분하고 정부 부분이 이제 거의 그렇게, 같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. 그러나, 현 정부 들어서 민간 부분의 그 소비 증가율은 뚝 떨어지고, 정부 부분의 소비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최종 소비 지출에서 민간하고 정부의 그 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아주 크게 증가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
다음으로 이제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의 이제 건설 투자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. 자, 여전히 이제 빨간색이 이제 정부고 파란색이 민간이고 중앙에 있는 이제 점선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한 시점입니다. 좌측이 박근혜 정부고 우측이 현 정부입니다. 자, 보시면 현 정부 들어서 보십시오. 2020년 1월 달에는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그 건설 투자 변화율이 무려 32.2%로 정부 부분이 크게 증가합니다. 즉, 현 정부 들어서 정부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건설 투자 부분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민간 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.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건설 투자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건설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하고 정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민간과 정부의 설비 투자 변화율입니다. 자, 보시면 설비 투자의 경우에도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분기에 보면은 무려 62.7%로 증가하고 2020년 1분기에는 무려 48.4%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. 그러나 이제 민간 부분은 2019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8.7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즉, 민간 부분의 설비 투자는 하락하고 정부 부분의 설비 투자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설비 투자의 경우에도 현 정부 들어서 민간하고 정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계 부분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고, 기업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률은 더 심화됐습니다.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분의 어떤 소비라든가 투자가 훨씬 더 증가하는 반면 민간 부분은 더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민간과 정부 간의 이런 어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밸런스도 크게 무너지면서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부분에 본 것처럼 과연 평등이 이루어졌습니까? 평등 경제가 이루어졌습니까? 전혀 평등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더 그 격차가 경제 주체를 다 살펴봤는데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거죠.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됐는데 어떻게 평등 경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?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